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마지막 해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국정 운영의 모습들이 새로운 적폐로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 운영 결과가 이렇게 되어 온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촛불 혁명이라는 용어 선택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사실 2016년과 17년 겨울에 광화문 광장은 대단했죠. 촛불을 든 시민들이 광장을 계속 메우고 횃불을 든 시위대도 나타나고 각종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형상물들이 마구마구 돌아다니면서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뜻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임기를 못 채웠죠. 그리고 2017년 5월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죠. 급기야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그런 연설까지 하다가 선진국으로부터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혁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혁명은 기존의 집권 세력을 무력으로 뒤엎는 것이죠. 지금도 혁명이라는 이런 미몽에 취해서 박근혜 이명박 전 정권을 구체제, 청산해야 될 구체제라는 프랑스 혁명 때 사용한 앙시앙 레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어줍잖은 사람들을 봅니다. 참 유치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지금 미얀마에서는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죠. 그런 쿠데타에 의한 정권 전복이든 아니면 시민의 힘에 의한 혁명이든 법에 의한 헌정 질서를 중단하고 폭력을 바탕으로 체제를 뒤바꾼다는 그런 의미에서 쿠데타든 혁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법과 질서는 의미 없는 것이 되죠. 오로지 새롭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의지와 의도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정치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혁명 정권이라면은 정말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혁명 정권이라면은 폭력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폭력이 아닌 법의 이름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을 청산하였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탈원전을 문재인 정권이 혁명 공약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면은 법이고 뭐고 간에 그렇게 시행하면은 그만일 것인데 사실 또 그런 자세로 시행을 했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산자부 공무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고 당시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게 아직 유효기간이 잔여 기간이 2년이 남았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지요 건의라고 건의를 했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죠? 장관한테 너 죽을래? 너 죽을래? 폭력입니다. 사실 직업 공무원이 까마득한 상관인 장관으로부터 건의 한마디 했다가 너 죽을래? 소리 들었다면은 촛대배가 후들후들 거렸을 겁니다. 가히 촛불 혁명 중인 것이죠. 반대하면은 그냥 숙청당하는 폭력의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문서를 폐기했습니다. 왜? 법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미 성숙한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권은 무시하고
뛰어넘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살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그 여인을 오히려 살인자라고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촛불혁명 정권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까 했는데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의 성추행을 인정했죠. 뭐죠?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이 국회로부터 감사 의뢰를 받고 나름대로 혁명 정권의 정책이지만 감사를 했죠. 정책의 타당성도 감사했지만 그 과정에서 산자부 공무원의 공문서 불법 폐기에 대한 감사도 하고 이게 법에 어긋난다 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윤석열이 혁명검찰이라 하더라도 그 일처리는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었죠. 혁명정권이 뒤를 밀어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와 경찰의 개입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도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죠. 아무리 대통령 부인의 절친이고 투기 목적이 없는 순수 의도라고 강변을 했지만 손혜원 전 의원은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었고 법원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안 됐죠. 작년 여름 서초동 일대를 그리도 뜨겁게 달구었던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던 그 수많은 시민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촛불 시민들의 그 열화와 같은 의지를 반영한다면 조국 부인 정경심은 기소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 석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4년 실형에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국 딸은 혁명 정신에 따르자면 그냥 의사가 되어야 하나 깨시민들은, 이 깨시민이라는 용어가 요즘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주체가, 깨시민들은 당장 의사시험 합격을 취소하고 고대나 부산의전 입학도 취소하라고 지금 난립니다. 촛불혁명 정신 운운하며 봐주자 했다가는 몰매를 맞을 그럴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조국은 오늘 또 꿋꿋하게 혁명의 재단에 아내와 딸을 바치고 미몽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조국 딸 인턴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 주었다고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법원에서 유죄로 판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촛불혁명 정권의 판결이란 말입니까?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죠.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잡았으면 인민혁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기존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이 나라를 끌고 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그렇게 간단하고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촛불혁명 정권이 누나를 불아린다고 집값이 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상승만 초래했죠. 프랑스 혁명 때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를 앞에 들고 우유값, 커피값을 잡겠다고 나대다가 오히려 품귀의 가격 인상만 초래한 꼴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이런 촛불혁명과 법치주의의 인지부조화, 촛불혁명과 법치주의의 인지부조화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인지부조화는 국민에게 국정파탄이라는 성적표로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탈원전을
아무리 전격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공직자로 하여금 관련 공무서를 폐기하고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토록 한 그 혁명정권은 문책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는 것을 산업부 차원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강변해 보았자 대한민국에는 원전이 불안하다고 엄청난 손실을 무릅쓰고 조기에 폐기하면서 북한에는 왜 그 불안한 것을 지어주는 것인지, 이것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한심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하지만 촛불혁명이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당시 집권당의 내분이 촛불 시위와 어울려 탄핵이라는 정치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헌정 질서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헌정 질서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입니다. 촛불 시민의 무력과 폭력으로 문재인 정권이 김밥 옆구리 찔러서 출범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이라며 10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를 감옥에 보낸 것은 혁명위원회의 지시가 아니라 기존의 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그 법의 잣대는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공수처를 아무리 야당이 반대했어도 적법 절차로 국회를 통과했고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 했기 때문에 국민이 따르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했지요. 제발 지금이라도 온전한 정신을 되찾아서 되지도 않은 촛불혁명 운운하며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정을 파탄내는 일은 제발 더 이상 말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